방송을 시작합니다. 마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시사계 황태자 최욱입니다. 요즘 라디오 뭐 듣냐고요? 아침엔 김경래의 최강시사가 먼저다. 막걸리처럼 속이 뻥 뚫리는 방송 모두 애청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금 핸드폰 들고 김경래 최강시사 검색해 주세요. 아침 7시 20분 눈 뜨자마자 김경래. 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십니다. 아까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관련된 얘기를 브리핑에서 뉴스 언박싱에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관련해서 오늘은 미래통합당 쪽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일단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덧붙여서 발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했던 상당한 자료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예, 저도 사실 뭐 판사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영장 예. 담당도 했던 사람이어서 네.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이 사안의 판단이 영장의 발부가 굉장히 법리적 판단보다도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네. 첫 번째 이유는 네. 우리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 영장의 발부 사유가 있습니다. 네. 주거 뭐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다거나 네. 또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거나 네. 도적 우려를 있다거나 이런 세 가지 사유를 명확하게 형사소송법 201조에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동재 분이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네. 이 폰도 다 입수를 했으니 또 다른 무슨 충분한 다른 증거 수집해야 될 뭐 다른 증거 있어 보이지도 않고 인멸할 증거도 없어 보이고 네. 그동안 성실하게 출석을 했는데 도저히 우려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구속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놀란 것은 그게 그 언론과 검찰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네.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매우 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구속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수사하는데 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네. 진행을 할 수 없으니 수사 과정에서 그 수사의 그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네. 그 후에 재판을 해본 다음에 네. 유무죄가 판단이 돼서 유죄라고 판단이 될 때 형을 정함에 있어서 네. 이게 뭐 어떤 언론이나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면 형을 높이 정하고 그거는 양형의 사유로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그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신병 확보라는 목적하고 이게 언론 검찰의 신뢰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매우 이상하다,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네. 강요죄의 기수죄로 그러니까 강요죄가 실제로 실천이 된 거죠. 그런 경우에도 구속되는 사례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강요 미수라는 아주 희귀한 죄명으로 구속을 했다. 네. 이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참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건데요. 또 네. 세 번째 이 부분 또한 중요한 건데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되어 있는 현안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많이 보장하는 것이고 네. 다소 지나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적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될 때는 네. 그 다소 지나친 것까지도 배려해야 된다. 그게 바로 언론의 자유의 보장인데 네. 이 기자의 취재 방법이 뭐 올바랐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네. 뭐 역시 좀 과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 배경이 되는 권력형 비리 그에 대한 상당한 간접적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기자로서는 그것을 파보겠다, 뭔가 진실을 밝혀보겠다, 그런 공익적 목적을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다 무시되고서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것도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유로 발부했다. 매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네. 그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가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이 수사가 지금 한동훈 검사장한테 집중이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수사를 가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야당에서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처음부터 이 사건은 네. 한동훈 검사장이 뭐 저기 연관되었다면 처벌해야 되겠고 아니면 처벌 안 하고 거의 죄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한 네. 검사장 한 사람이 일개 검사장 한 사람이 지은 죄가 그것도 무슨 부정부패를 해서 나라의 뭐 국기를 흔드는 그런 현안도 아닌데 네. 이것을 가지고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막 그냥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하면서 유사일의 두 번째 그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이 하고 온 국정의 주요 현안이 되어 있고 네. 이게 매우 이상하다. 네. 이게 무슨 일반적인 사유하고 비춰봤을 때 적합한 방법이냐 네. 그런 의심을 하죠. 그래서 이게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윤석열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죠. 그래서 네. 우리 정치권은 저 민생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네. 문제도 심각하고 일자리 문제, 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고통 문제, 산업의 재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치중하는 것이고 네. 장관과 그 정치권은 그런데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수사하는 것은 정치 현안에서 좀 떠나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네. 특별검사를 통해서 하도록 맡겨두고 그리고 끝내자. 이게 무슨 그렇게 복잡한 사안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온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 대느냐 그런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특별검사가 아니라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게 더 간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이 공정성에 의심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검사 예. 중앙지검장부터 예. 대통령이 도문이다 이래서 의심도 받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선 검사장들이 모여서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저기 그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공감 표시한다는 것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편파 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고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결국은 객관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생길 텐데 이걸 가지고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무시하고 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당장 그 이번 주에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라는 과정이 하나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그 사실은 제가 들었습니다. 예. 요거는 한번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그걸 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뭐 수사 그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런 별거 아닌 사건 가지고 너무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과하게 개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반대쪽에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좀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수사 전문위원회 전문단 이런 자문단 있잖아요. 예예. 전문 수사 자문단 예. 이런 것들 하려고 했던 게 좀 무리했던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쪽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겠죠. 뭐 예. 저희들이 뭐 윤석열 총장이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할 일은 아닌데 자기들 예. 내부에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예. 보기에 좋지 않으니 예. 그러니까 아예 이걸 객관적 제3자인 특별검사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니까 특검으로 가자. 아예 깔끔하게.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뭐 흥하고 망하고 그런 거 결정하는 일도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온 정치권이 정력을 여기 쏟고 있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도 잠깐 하나 여쭤볼 텐데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갑자기 요새 부동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지금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추미애 장관은 네. 박원순 고용이 되셨습니다만 박원순 시장 네. 그 성추행 사건 관련해 가지고 네. 그에 대해서 지금 뭐 영장이 기각되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하거든요. 지금 영장 자체가 희한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인데 네. 그런 일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이거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라 네. 라고 하는 일에 개입하셔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하고 계시니 그러니까 거꾸로 자다가 나오고 봉창 두드린다는 얘기가 거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거꾸로 지금 거꾸로 적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까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박원순 전 시장 휴대전화 영장이 희한하게 제출이 됐다. 이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처음부터 이 사건이 생겼을 때부터 이거 예. 그렇게 제가 뭐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습니다만 네. 이거 결국 시간 끌게 할 거다. 영장 적당하게
수사하기 뭐 신청하는 층 했다가 치호하고 예. 그래서 시간 끌다가 뭐 그냥 뭐 유야무야해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이슈로 덮을 거다. 부동산 이슈, 인사청문회 이슈, 또 뭐 공수처 발족 이슈 이런 걸 덮어버려서 네. 이 사건을 없애버려야 할 거다는 의혹을 제기를 제가 했었는데 안 나될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을 한 그 사안의 영장 그 신청 사유가 뭐냐면 네.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이게 그 압수수색을 해서 내용을 포렌식을 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네. 황당한 거지. 아니 그 자살이라고 경찰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네. 뭐 유언서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어떻든 하여간 그것이 자기들 스스로 다 명확하다고 해서 밝혀놔놓고 그걸 밝히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한다.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뻔한 쇼다. 보여주기 속임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이 그 사건에서 성추행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 네. 그리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 네. 그것을 수사의 목적으로 해서 영장을 신청을 해서 발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네. 아니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 다 그 밝혀놔놓고 다 자기들이 다 천명해놓고 그 수사 목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면 그거 쇼죠.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거죠. 김기현 의원께서는 그러면 그 경찰이 신청을 할 때 영장을 발부받기 싫은데 그냥 신청을 쇼로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결국 또 밀리기로 해서 네. 보여주기만 한 거다. 그냥 넘어가려니 못하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이러면서 면피하려고 한 것이다. 책임 면탈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 생각하죠. 한국 여성 변호사에서도 이거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네. 폰 압수수색해라. 시청 6층 내부에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 그 한국 여성 변호사에서는 그럼 뭐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뻔한 거죠. 법률가들의 시각에 봤을 때는 뻔한 짓을 하는 겁니다. 기각되게 네. 뻔한 짓을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찰이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 제가 제 네. 페이북에 썼습니다마는 뭐 폰 지금 3개라고 그러는데 네. 3개인지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추행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네. 수사 기밀을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수사 목적으로 해서 그 폰을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신청해서 발부를 받도록 하고 네. 그리고 시청 6층 내부도 여성 변호사에서 수색을 하라고 네.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제가 보도를 봤는데 네.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수사지요. 거기 가장 기본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쇼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시인만 네. 천년되고 있는데 유야무야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뭐 민관 합동 뭐 조사단 한다는데 지금 아직 발족도 못하고 있고요. 예. 경찰은 뭐 미정비정하고 있고 포렌식은 아직 진행도 못하고 있다는 게 언론 보도고 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일주일 다 됐는데요. 열흘도 넘었죠. 지금 다 그럼 따지보면. 이것도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특히 이게 지금 경찰이 그 개입돼 있다. 네. 하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소가 되고 난 다음에 아니 고소가 되기 전부터 얘기가 뭐 저기 수사 기밀이 유출됐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수사 과정이 보고가 되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또 고소인에게 무슨 전달이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청와대는 과연 무관한 것이냐? 네. 그것도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들이 직접 관련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는데 네. 아니 자기들이 지금 관련자인 은폐나 묵인나 조장의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한다. 네. 아니 그 가령 뭐 범죄자에게 범죄 수사를 하라고 맡기지 않듯이 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맡겨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죠.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만약에 특검을 해서 네. 여야 합의를 한 특검을 통해서 한다면 네. 그것은 수사당국에 맡겨두고 국정조사까지 할 현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하도 티격태격하고서 그냥 특검을 할 의사가 없어 보이니 그럼 일단 국정조사라도 하자. 네. 거기서 뭐가 나오면 그걸 다시 특검으로 가든지 말든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에 2부로 돌아옵니다. 아, 시원해. 엄마, 에어컨은 왜 시원해요? 그건 냉매라는 물질 덕분이야. 그럼 냉장고는 왜 차가워요? 그것도 냉매 덕분이지. 하지만 공기로 새 나가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온실가스가 된대요. 냉매 관리 잘하면 여름이 시원, 시원? 시원해. 냉매 관리 잘하면 음식이 신선,
7선 신선해. 냉매 관리 잘하면 시원하고 신선해. 우리 모두 냉매 관리합시다. 냉매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냉매 관리 잘해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회장 김경호입니다. 만 7살. 7살은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적 발전의 시기이면서도 얼굴과 턱의 성장, 치열의 발육에서도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적절한 조기 교정 치료는 더 큰 부정교합을 예방하고 성인이 된 후 턱 수술을 피하는 대비책이 됩니다. 7살 우리 아이, 치과 교정의사와의 첫 만남이 필요한 때입니다.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교정의사를 찾아보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와 함께합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와 이런저런 일로 힘든 사람이 많은 세상이지요. 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만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위로받은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말에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위로를 가장한 충고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는 등,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등의 지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흔하지요? 동정에서 비롯한 위로는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에는 착한 마음 못지않게 내가 그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이 담겨 있고요. 내가 저런 처지에 있지 않아 다행이다와 같은 생각이 묻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야 할 때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겠지요. 위로한답시고 당사자의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말투도 삼가야 합니다. 상가에 가서 호상이라고 하거나 나는 너보다 더한 일도 겪었다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요. 하나마나한 위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고, 억울한 사람에게 억울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되나요? 그럼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같이 비를 맞아 방법이겠지요.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의 심정과 처지에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의 탄식과 애통을 담담하게 들어주면 됩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박주민 의원 대표 같다. 대표 같아. 아차상 첫 번째 수상자는 3805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언젠가 나를 위해 시사를 던져주던 단발머리 주진우 라이브. 축하드립니다. 아차상 두 번째 발표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또요? 또 해. 3597님 주진우를 거꾸로 읽어서 우진주. 네. 우리가 진짜 주인인 방송 주진우 라이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훌륭하죠? 네, 아유 훌륭하신데요. 훌륭합니다. 아차상 두 분께는 5만원 상당의 피자 풀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종 장원입니다. 최종 장원에게는 최종 장원. 또요? 최종 장원이면 굉장히 상이 좀 맞춘 것처럼 좀 잘해봐요. 2355님 세상 모르고 왔다 세상 알고 간다 주진우 라이브. 야 그래요? 네. 세상 모르고 왔다 세상 알고 간다 주진우 라이브 장원으로 뽑히셨습니다. 오늘 보내신 분인데 2355님께는 최종 장원입니다. 장원께는 저희가 일단 박주민을 드리겠습니다. 저를요? 네. 박주민 의원과 주진우 기자와 함께하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식사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저를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아하실 경우는 상품만 받는 걸로 하겠으니까 넣어도 됐어 그런 분들은 문자로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께서 23805님 일단 밥은 어디에서 먹을 건지 국회 식당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박주민 의원 방에 가서 가장 값 나가는 것과 그리고 제가 아끼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채고도 뭐 하나 주시면 돼요. 그런 걸로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주민센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민센터 오늘 되게 궁금한 거 많아요. 자, 박주민 의원. 네. 국회 상황 넘어가기 전에. 네. 그 얘기 안 할 수도 없네. 네. 오늘부터 당권 경쟁 본격화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낙연 네.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양강구도 계속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양강구도가 예. 그런데 여기에 파란을 던지면서 변수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박주민이 그 변수입니다. 박주민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박주민 주변에서 계속 의원들과 그리고 지지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여기 박주민도 있어 하면서 박주민이 다꽃으로 마구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사실은 그 2주 전 정도부터 고민은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굉장히 조용히 고민해서 뭔가 이제 결정이 되면 알려드려야지 했는데 갑자기 그런데, 어제 네? 어떻게 된 건지 막 아침부터 기자분들이 전화를 막 진짜 거짓말을 안 하고 100통 넘게 막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낮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기억나시죠? 어제 저하고 통화할 때 제가 무슨 일이 있어요? 도대체 왜 갑자기 전화가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제가 여쭤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자분들 전화를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걸려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주진우 기자님 전화를 받아서 네. 뭔 일 생겼냐 당연히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뭐였죠? 그게 이제 당대표 출마를 하는 거냐. 사실 그 주말에 가장 뜨거운 뉴스였어요.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음 먹고 있습니까? 그 지금 말씀드리면 벌써 결정을 한 게 되잖아요. 아, 그래도 네. 여기 나왔으니까. 하여튼 그 제가 2주 전 정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 여러 가지 갖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는 늦어도 결정을 하고 오후에는 제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조금 더 해보려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고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이라. 당대표라. 서울시장도 눈앞에 와 있고 대선도 눈앞에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번에 주민센터에서 한번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선거에도 많이 나왔죠? 최고위원 선거 한 10분 정도 최종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현재까지 이원우 의원님, 뭐 이재정 의원님, 뭐 노웅래 의원님, 염태영 수원시장님 이런 분들이 추사표를 던지셨고 예. 또 제가 알기로도 몇 명 더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혹시 박주민 의원이 새로 나가면 러닝메이트로 같이 손잡고 가자 이런 후보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그 제가 만약에 혹시나 네? 나가기 위해서 러닝메이트 하자 그러면 좋아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니 일단 유리해야 무슨 러닝메이트. 아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이고. 박주민이 인기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나 고민은 안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제 고민부터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주민 예. 고민은 좀 하는 걸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국회 상황은 어땠어요?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예, 오늘 뭐 아시다시피 그 경찰청장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고요. 예. 방송통신위원 관련된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 어땠어요? 좀 이슈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래도 뭐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돼서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네. 여러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받았던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 거기에 네. 대해서 공소권 없음이라는 판단이 맞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해서 법률가로서 그 부분은 예.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김학의 사건, 김학의 전 네.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고 장자연님 사건에 비춰서 뭐 이것도 수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법리적으로만 보면은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고 장자연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도가 여부가 쟁점이 된 거예요. 예. 똑같이 이제 공소권 없음 중에. 이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공소시효 만료의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공소시효 도가 여부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에도 그 뇌물로 수수한 액수 또 받았던 금전이 대가성이 있느냐 이에 따라서 즉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도가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 1차적으로 수사를 당연히 하는 거죠. 그리고 기소 내용에도 포함시킬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너무 명백하게 이제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소권 없음이 분명하게 보이는 법리적 차이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서울 경찰청장 후보 이야기가 법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피소 사실 유출이 되었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피해자가 전에도 피해를 호소한 적이 있는데 묵살됐다 해서 이제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 얘기가 좀 있고, 이런 그 부분은 다 지금 고발 또는 고소가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중앙지검에 가 있는 사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간접으로도 이제 그 사실규명은 될 거고, 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또 직접 외부인이 참가하는 조사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조사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현안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매서운 질책기 쏟아졌는데요. 네. 문자에서 7720님이 민주당 실망이에요. 박주민 의원님, 부동산 이게 뭡니까? 투기꾼들 제대로 박살 내셔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정말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그린벨트 관련돼서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일단 일단락이 되긴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좀 뭐 정세균 총리 이야기나 김상조 정치실장 이야기가 좀 다르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전에도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됐을 때 지급할 때 이제 액수나 대상 범위에 대해서 뜨거운 논란이 있고 예. 뜨거운 그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 얘기가 있었고 이제 그게 잘 나름대로 논의 끝에 정리가 됐죠. 예. 사실 이제 그린벨트 해제 관련돼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선이다라고 비판해 주시는데 네. 워낙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나오고 그 사이에 또 조율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근데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죠. 네,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있죠. 네. 예, 그 부분을 잡으려고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했는데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추가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고위원이니까 최고로 좀 고민해 보세요. 네, 뭐 저도 뭐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크게 던졌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네. 이거 큰 이슈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시다시피 뭐 더불어민주당은 예전부터 그 분산 그 행정수도로의 더 강화된 이전을 주장해 왔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얘기 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쭉 되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실제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수도권으로 지나친 집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구 중에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나머지 절반도 수도권에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집값이 오르는데요. 적절히 교육이라든지 공적기관 이전을 통한 어떤 그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서 분산을 한다면 부동산 문제를 차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크게 이 그 이슈를 핵을 돌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미 위헌으로 결론난 사안인데 이것도 행정수도 던져가지고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바로 그 발언을 했죠. 네. 이미 위헌으로 판결된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결정례를 좀 다시 보시면요. 네. 수도의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요소로 뭘 봤냐면 대통령의 소재지가 옮겨가는 걸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국회가 완전히 이전한다든지 네. 또는 행정관처. 정부 부처의 여러 기관들이 이전하는 것은 과거 결정례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청와대 이전 이런 부분도 오늘 언급이 좀 됐는데, 청와대 이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그 당시와는 다른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져 갖고 빚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헌재가 다시 판단한다면 그렇죠.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예. 그때 헌재가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문구에 굉장히 충실한 네. 좁은 의미의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시대가 바꾸면 법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이제 주로 근거가 됐던 게 헌법이 아닌 관습헌법이라는 거였거든요. 네. 관습헌법이 바뀔 때도 됐죠. 네. 아, 이 문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이 문제는 작은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파란을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실제로 누가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행정관청 한두 개가 또 다시 내려가거나. 네, 뭐 이동하거나. 저희 국회 차원에서 뭐 국회 분원이 아니라 뭐 전체가 이전된다 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원 이전이라도 빨리 한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요. 네. 예. 오늘 뉴스가 많았습니다. 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거 몇 달 전에도 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다시 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수사팀도 독립된 수사를 검언유착 관련해서 원했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도 초기 태도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지휘 라인에서 빠지겠다고 했단 자기 말이에요. 보고 안 받겠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대로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장해라라고 했던 지시가 왜 권한이 남용되고 뭔가 수사를 방해한 것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다시 제출된 이 탄핵소추안 자체도 참 제가 봤을 때 좀 합리적이지 않은. 예. 근데 사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근데 예. 그냥 정치적 그 뭐 수사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얘기 나오는 것들이 특히 이제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좀 많이 좁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좀 의식한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센터에도 문자가 계속 오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 내년에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공천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거에 이제 오거돈 시장 사건이 생겼을 때는 원론적으로 내지 않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서울시까지 이제 포함된 좀 복잡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와 또 그 당원 당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정책 책임을 지키는 게 맞느냐는 복잡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 다음 지도부가 국민의 어떤 여론, 그다음에 당원들의 판단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전제로 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쉽게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렇게 나라가 절단이 나다시피 했는데 그 이후에 공천했지 않느냐 얘기하고 있고요. 그 전 다른 사안을 가지고도 얘기하는데 이거 이재명 지사의 이 말이, 이 주장이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그 속마음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지사께는 이 얘기를 시원하게 하시긴 하셨지만 본인도 사실은 문제가 생길 뻔했던 터라서 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경기지사가 만약에 7대5가 뒤집혀가지고 경기지사직이 날아갔다면 거기에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문제죠. 네. 예. 그 문제 제가 곧 이재명 지사한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 얘기 물어봐야 돼요. 최근에 발의한 국민 소환제, 네. 국회의원,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모아서 국민이 소환해서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제정안, 그런 그 법률안 발의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의원은 한번 선출이 되면은 그 임기 중간에는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범죄 행위를 해도 거의 임기를 마쳐요. 네, 뭐 재판이 지연된다거나 하면은 대부분 임기 말기에 뭐 대법원 판례가 나온다든지 판결이 나온다든지 해서 거의 임기를 다 마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적 요구나 이런 거에 둔감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주민소환제라고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이 소환해서 중간에 파면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국회의원도 국민이 소환해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파면시키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그 11대 국회에서는 일을 안 하고 그리고 그 국민의 뜻과 다른 국회의원들 소환해서 바로 국민들의 해임시킬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됩니까? 사실 이제 20대 때도 뭐 저도 그렇고 김병욱 의원도 그렇고 몇몇 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논의를 일하는 국회법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 결과 법안이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이번 총선 저희 당 공약에 이게 반영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1대 때는 이미 20대 때 토론을 충분히 했고 총선 공약에도 일정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20대 국회 때보다는 훨씬 통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